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생산성 20% 높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계획자의 역할과 현장의 조방장의 역할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생산 계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 전일 오전까지는 그 다음날 생산 계획을 확정하고 변동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모든 원부자재가 입고되고 표준품 및 포장 사용서가 확정된 것만을 생산 계획에 반영하라. 하루 생산계획은 1일 캐파 대비 120%의 생산계획을 작성하라. 급하다는 이유로 한 품목 생산이 끝나기 전에 다른 품목으로 넘어가는 생산계획을 짜지 마라. 생산 관련 모든 원부자재와 표준품 포장 사양서는 생산 60분 전에는 무조건 현장에 도착하게 하라. 가끔 생산 완료 시간에 목표를 설정하라. 영업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부분이 생산 계획자의 역할인데요. 생산 계획을 그 전날 오전까지 확정 짓는 이유는 모든 원 부자재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부자재를 찾아서 현장에 준비하는 시간이나 QA에서 포장 사양서, 표준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인원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만이 그 전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면 계획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매끈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원부자재가 입고되고 표준품이 포장 사양서가 확정된 것만을 생산계획에 반영하라. 물론 생산계획에 반영할 때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아웃박스가 2시에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3시에 생산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자재가 2시에 들어오면 되지만 부자재가 2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QC 합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시에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전날 부자재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날 확정 계획을 짜야만이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또는 부자재가 들어오자마자 또 현장으로 들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다 바쁘다 보면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확정된 이후에, 하다못해 포장 방식, 포장 사양사가 모든 것들이 확정된 이후에 생산 계획을 반영하라. 아웃박스에 제품을 담는데 30개를 담는지 50개를 담는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또 영업사원하고 문의를 하다 보면 라인 대기 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확정된 것들을 생산계획자가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생산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 시간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생산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그만큼 줄이게 되고 제작업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 생산 계획은 1일 생산 캐파 대비 120%의 생산 계획을 작성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예측보다 빨리 작업이 끝나는 경우에 현장에서 그 다음 품목을 할 게 없으면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이 되고요. 또 현장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생산할 게 없게 되면 그 다음 거를 바로 끌어다가 생산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자재가 원불량이 나거나 기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라인이 스탑됐을 때 그 다음 품목으로 넘어가는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보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그냥 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생산 계획은 원래 계획 대비, 캐파 대비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했다면 12만 개 정도 계획을 잡아라. 하루에 10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면 실제 12품목의 생산 계획을 잡아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급하다는 이유로 영업에서 보면 불십 효과라고 해서 자꾸 그 황소에 칙칙질을 하게 되는데, 고객사에서 이게 바쁘다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은 원래 납품한 일자보다도 며칠 더 앞당겨서 혹시 생산 못할 수 있으니 더 빨리 당겨서 또 생산해 달라고 하다 보면 워낙 단락기가 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은 지금 생산 라인에 빨리 걸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절대 한 품목이 생산하기 전까지 다른 품목을 끼어들게 해서는 작업자든 조반장이든 품질이든 관련 부서가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 품목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품목을 집어넣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일날 계획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순서를 막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업에서는 하루 정도는 납품 지연을 감수하고 고객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 관련된 모든 원부자재, 표준품, 포장 사양서는 당연히 생산 현장에 미리 도착해서 품목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리 부자재를 갖다 주는 경우는 예를 들어 1, 2, 3, 4라인이 있는데 1, 2, 3라인만 생산하고 있으면 4라인에다가 미리 자재를 세팅시켜서 품목 교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생산 완료 시간 목표를 설정하라. 예를 들어 10,000개를 생산하는데 너무 자주 하면 작업자들이 너무 힘들지만 10,000개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보통은 한 2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까지 무조건 나가야 돼. 1시까지 무조건 해야 돼 하면 작업자가 좀 빠르게 생산하는 부분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이때까지 이거 생산 끝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라는 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생산계획자가 영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현재 상황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하라는 대로만 계속하고 오케이 해서 영업에 너무 좋은 이미지만을 주려 하다 보면 현장이 전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생산계획자는 굳이 영업하고 인간적으로는 친해지지만 업무적으로는 친해지려고 하면 공장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을 가지고 생산계획자는 생산을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반장의 역할인데요. 조반장은 전날 생산계획이 확정이 되면 미리 사양서를 보고 적정한 인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요. 혹시 남는 인원이 있으면 추가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조업 시작과 동시에 첫 제품이 벨트에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조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9시에 와서 뭐 현장 닦고 라인에 부자재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 9시 10분 내지 늦으면 9시 30분 정도에 첫 제품이 떨어지는데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전체가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업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 현장에 일찍 들어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9시가 되면 무조건 제품 하나가 딱 떨어지게 그렇게 현장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10분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급여를 주느냐 그 대신에 저녁 시간 10분을 더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9시다 그러면 9시 제품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미리 일하신 분들은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주든지 아니면 마무리 종료 시간을 조금 빨리 종료를 해서 쉴 수 있게 해주든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조업 시작 시간에 첫 제품 벨트가 무조건 전 라인에 떨어지게 해라. 그것이 조반장의 역할이고요. 생산이 시작되고 100개가 생산되기 전에 보통 뭐 100개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개가 생산되면 실제 제품과 표준품과 포장 사양서를 비교해서 3개가 모두 제조일자라든지 로또넘버라든지 표기사항이라든지 라벨 부착 위치라든지 뭐 착인을 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입수량이라든지 뭐 투입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그래서 실제 생산한 제품과 표준품과 포장 사양서를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100개 정도면 다시 좀 재작업하기가 편한데 이게 하루 종일 지나서 10,000개 정도를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생산보다 오히려 재작업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재작업이 전혀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개 프로세스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생산 중 부자재 원분량이 3% 이상 나면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라. 아까 예기 품목을 설정을 하라고 했죠. 원분량이면 뭐 스크래치 분량의 기타 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니까 바로 작업을 중단을 하면 되는데 자주검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외에 조금 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분량이 3% 이상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하다 보면 생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인원에 10명이 있으면 실제 선별을 하게 되면 시간당 1000개가 나오던 게 선별을 하면 시간당 700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거를 생산을 계속 이어달라고 한다면 생산성을 30%나 떨어뜨리고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분량이 3% 이상 나면 선별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반장은 제품이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실제 오늘 계획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000개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 생산이 되면 끝나는 시간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에 사전에 그 작업자에게 이 작업이 끝나면 라인 클리닝을 하고 나서 이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미리 지시를 해 놓으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생산 현장에 보게 되면 작업은 끝났는데 6시까지 작업해야 되는 5시쯤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1시간 남았죠. 그러면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뭐 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3명이 우왕좌왕을 한다 그러면 3%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반장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짜투리 시간 동안 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사전 작업자에게 어디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라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이 계획보다 빨리 끝났을 경우에 생산계획자에게 뭐를 들어갈까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조반장은 바로 예비 품목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생산계획자에게 물어보게 되면 생산계획자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출장을 갔을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아서 전화를 못 받게 되면 뭘 해야 될지 물어보는 시간이 20분, 30분은 그냥 흘러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생산계획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조반장은 예비 품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비 품목을 바로 생산하게 되면 생산성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 교체는 사전에 준비해라. 물론 생산이 끝난 다음에 그 설비를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지만 스페어 파트를 구입을 해서 미리 청소를 해 놓거나 아니면 1, 2, 3 라인 벨트에서 생산했을 때에 4라인에 미리 자재를 세팅을 해놔서 작업자가 바로 그쪽 넘어가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품목 교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생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관능에 대한 화장품 같은 경우 관능 품질이 많죠. 약간 삐뚤다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조금 있다거나 결점 단상제에 약간의 그 스팟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QA의 의사결정을 받게 되면 선별을 하고 있다거나 라인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스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어차피 그 100건의 문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100시간 동안 라인을 서야 되는데 그냥 조반장이 의사결정에서 쫙 진행한 다음에 재작업을 하는 거는 불과 10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관능 품질에 대해서 법규사항이나 이물이나 누액이나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닌 관능적인 부분이라면 그냥 조반장이 의사결정에서 진행을 해라. 단 3명의 의견을 구해라. 자기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또 조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자 아니면 자기 그 다음에 뭐 자재를 준비하는 사람 누구든 간에 3명이서 이 정도는 클레임 걸릴 확률이 없어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나 품질이 충분히 고객사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뭐 10건 중에 한두 건 아니면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반품받아서 재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관능 품질 때문에 선별하고 있거나 라인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재작업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기 때문에 그냥 관능 품질에 대해서는 현장의 조반장이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의사대로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업자의 숙련도를 세밀히 관찰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라. 라벨을 잘 붙이는 사람, 단상자 접기를 잘하는 사람, 꺾기를 잘하는 사람. 물론 한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손가락이나 뭐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작업자의 숙련도에 맞춰서 그 업무를 맡겨라.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라인을 이렇게 보면 A, B, C, D, E라는 작업자가 있는데 A 작업자는 한 작업을 하는데 2초가 걸리고 B, C, D, E는 전부 1초 내에 끝난다. 그러면 A라는 작업자에 한 명만 더 투입을 하면 초당 1초에 하나씩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내기 되는 작업자에 한 명을 더 붙여라. 이것도 밸런싱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반장들이 라인 흐름을 보고 가장 손이 느린 부분들을 다른 작업자와 교체하거나 또는 그 작업자에 한 명을 더 인원을 붙여서 라인의 전체적인 속도를 늘리는 것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설비 관리 담당자는 항상 현장에 대기하라. 설비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충전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센서가 약간의 오염물질이 묻었든 어떻든 간에 라인이 섰어요. 그렇게 되면 작업자를 부르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설비 담당한테 이거 고장 났어요 하면 그 사람이 딴 데 가 있거나 하면 실제 라인 정지 시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비를 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PM이든 오퍼레이터든 간에 그 친구는 항상 그 작업장에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정도로 현장에 5분 대기조로 대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 계획을 짜다 보면 인원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5개 라인에 다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3, 4명 정도 모자라요. 5개 라인 한 5명 정도 모자라요. 그러면 흔히 조반장들은 한 명 빼서 5개 라인을 다 한 명씩 모자라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속도가 한 10% 정도, 2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 2, 3, 4의 라인에 완벽하게 인원을 구성을 하고 마지막 5라인은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1, 2, 3 라인, 1, 2, 3, 4라인은 원래 생산성대로 나오고 4라인은 조금 덜, 5라인은 조금 덜 나오지만 한 라인마다 한 명씩을 빼버리는 것보다는 4개 라인을 완벽하게 갖추고 한 라인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생산성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품에서 보면 조반장들은 벨트 위에 제품이 올려지는데 제품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처음에는 조금 숙달도가 떨어지면 한 3cm, 4cm 떨어져서 계속 나오지만 그 중간에 이빨 빠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자재를 몸 앞에 끌어들이고 그 숙달도에 맞게 해서 제품이 일정 간격으로 해서 계속 나오게 되면 숙달도가 높아졌고 춤추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제품 간격이 10cm가 됐다가 1cm가 됐다가 10cm가 됐다 1cm가 됐다 하면 이거는 작업자 임의로 생산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품과 제품 간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벨트 속도를 높이게 되면 생산성이 상당히 오르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벨트 속도를 갑자기 높여버리면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보통 그 줄간격을 맞추고 줄간격의 길이를 줄이고 벨트 속도를 높여라. 이게 생산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작업자 관리는 조반장에게 전권을 위임해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또는 생산팀장이 작업자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 배분을 하다 보면 현장의 조장과 반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자들이 조장, 반장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싸우는 경우도 발생되죠. 왜? 내가 생산팀장한테 잘 보였는데 조장 네가 뭐야? 이렇게 되면 현장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장하고 반장에게 잘 보이려고 작업자들이 여러가지 뭐 선물 공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타 다른 뭐 어필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물론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뭐 선물을 받는 건 이거는 문제가 돼서 조반장에게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오로지 작업자의 현장 배치와 라인 밸런싱은 조장, 그 상위인 반장, 반드시 반장에게 전권을 주고요. 그 라인에 대해서는 그 조장에게 전권을 줘서 라인을 운영할 수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숙달도도 높아진다. 조장과 반장은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친하면 오히려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더 어려운 일을 주지 절대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너 쉬운 일에 너는 어려운 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조장과 친하지가 않은 사람이 관리자에게 가서 음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조장과 반장을 이왕 세웠으면 모든 작업자의 업무 관련된 것은 조장과 반장에게 정권으로 위임을 하고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리자는 작업자에게 얘기하지 말고 반장에게 얘기를 해서 현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 하루 만에 생산성 20% 올리는 방법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주로 대기 시간과 의사결정 시간에 따라서 라인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원칙들을 작업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 지킬 수 있다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며칠 동안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장의 생산성은 반드시 20% 아니 그 이상 생산성이 오를 것을 제가 확신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루 만에 생산성 20%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